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라디오 이름이 가로수예요. 가로수, 과연 무슨 뜻일까? 제가 삼행시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이드님, 그 운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자, 이렇게 가로수 첫 글자를 풀어봤는데 우리 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으로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누겠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이드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가로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듯이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뭐라 그럴까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치매 환자가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한 75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급속한 고령화로 그 규모는 점점 더 커져가지고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치매가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하는 중년 사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지요. 예.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 치매를 피할 수 없다면 치매를 상대할 전략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달 2번씩 이렇게 치매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우리가 저기 여행 가면 가이드분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저희 방송도 치매를 찾아 떠나는, 치매를 알고자 떠나는 그런 여행 컨셉이라서 치매 전문가 선생님을 이렇게 가이드로 모시고 떠나려고 합니다. 가이드님이라는 호칭은 어떻게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네.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여행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기꺼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님들이 이제 가이드님이 누구실까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혹시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 아세요? 예. 보건복지부가 2013년 12월 1일 대국민 개통한 우리나라 대표 치매 상담 콜센터예요. 네. 제가 2013년 개소 시부터 작년까지 7년간 그 센터 업무를 총괄한 부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서울시 5급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와 시립병원에서 치매 관련 업무를 했어요. 예.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치매 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였고요. 시립병원에서는 최초로 치매병동을 만들어서 이 국가 치매관리 사업 수행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치매 관리 사업의 산 증인이신데요. 제가 영광입니다. 세상에나. 예. 그 현재는 제가 보니까 대구광역치매센터의 가족사업자문위원이시기도 하고, 네. 예.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청취자들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다들 힘드시죠? 네네. 요양원, 요양병원에 환자를 모신 분들은 면회가 잘 안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우리 배우자는, 우리 부모님은 잘 계신지 늘 애타는 마음이셨죠? 또 댁에서 환자와 함께 지내신 분들은 대면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지 않아서 가족교실이라 자조 모임, 환자 쉼터를 이용하고 싶으셔도 못 하셨을 거예요.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라디오를 열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처럼 저희 방송은 뭐 운전하면서 들어도 되고 걸어가면서 듣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식사하시면서도 들을 수 있는 뭐 전천후 만능 치매 채널이 되자는 게 목표입니다.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는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만든 게 있어요. 헤아림 가족 교실 자료 이걸 활용해서 지식을 알려드릴 거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생한 사연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우리 만능 최경자 가이드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치매 어르신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송은 늘 곁에 두고 들으셔야 되죠. 여러분 기본 아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가로센스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이드님 그 전원일기 아시죠? 드라마. 네. 네. 요즘 뭐 케이블 보니까 재방송 쭉 시리즈로 하고 있던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김 회장님 댁 어머니 그러니까 최불암 선생님 댁 어머니로 나온 그 정혜란 씨가 방 안에서 호미질을 하면서 이거 큰 고구마를 캤다면서 아들에게 주겠다고 보이지도 않는 그 고구마를 아주 소중히 챙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우리 김수미 쌤 일용엄니가 우리 전원일기 해결사 아니겠습니까? 일용엄니가 그래요. 노만하님이 노망이 들었다고 굿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아니 굿이라고요? 네, 그 드라마에 그렇게 나와요. 아마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전원일기가 1980년도에 처음 시작했다고 알고 그쯤 있거든요. 되죠. 네. 그때는 에피소드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예전 드라마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 드라마 전개 보면 왜 굿은 안 하고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잖아요. 병원 가서 이제 어머니가 치매일까 걱정하는 김 회장님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치매 증상이지만 자연스러운 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잠깐. 네. 치매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요? 이상한데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치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가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다. 나이가 든다고 모든 사람이 치매에 걸리지는 않아요. 2016년 치매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치매 유병률이 65세에서 69세 사이가 약 1%, 70에서 74세 사이는 4%, 75세에서 79세 12%, 80에서 84세는 21%, 85세 이상에서는 40% 정도의 치매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네. 연령이 5세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은 2배 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나이와 치매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치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80대 후반이라도 치매 어르신보다 치매가 아닌 분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나이가 치매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치매가 자연스러운 노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까? 대부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전보다 기억력이 못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사실 뭐 저도 최근 아는 분 만났는데 뭐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뭐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치매라고 갈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어느 날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올려놓고 깜빡하고 외출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집에 와보니 온 집안이 연기로 가득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나 치매 아니야 하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난주 외출하면서 전등불을 끄고 나왔나 하는 걱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마 그럴 때는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뭐 본인도 뭐 이게 또 치매 증상이 아닐까 걱정도 될 거고 그죠? 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신체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처럼 네. 이 기억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분석해 보니까요.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가 약 65%, 경도인지 장애는 약 25%, 치매는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조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 세 분이 모여 계세요.
그럼 세 분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소연을 하시면 두 분은 뭐 예를 들어 나이 탓일 수도 있겠지만 한 분은 나이 탓으로 또 말하기는 어렵겠군요. 맞아요. 네. 세 분 중 한 분은 치료가 필요한 치매나 혹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도인지 장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망증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 건망증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건데 바로 안 떠오르고 한참 후에 생각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에 사람 그 이름이 또 자주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아우 저 사람이 누구더라? 근데 우리 가이드님 오늘 만났잖아요. 다음 이제 우리 방송 때 만나가지고 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어떨 때는 사람이라 단어가 금방 잘 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건망증을 경험하게 되죠. 최근의 일을 제대로 기억 못한다든가 대화가 잘 안 될 정도의 간단한 건망증을 가지고서는 치매 전조 증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아, 다행이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1시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네. 할머니가 건망증이 있다면 몇 시에 만나기로 했더라 하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묻게 되겠지만 만약에 치매 환자라면 만나기로 한 약속 자체를 잊어버린 채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다시 말해서 건망증의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다시 떠오르는 경우가 많고 치매 환자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즉 건망증의 경우에는 기억을 인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치매의 경우에는 인출뿐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는 단계부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네. 우리 뇌를 컴퓨터로 생각해 봐요. 어떤 내용을 키워드로 쳐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불러오기를 한다고 할 때 건망증은 컴퓨터에 어떤 내용을 저장을 잘 했는데 불러오기를 잘 못한 거고요. 치매는 저장도 제대로 못하고 불러오기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기억력 자체에 문제가 없고 다른 특별한 증상 없이 노화로 건망증이 생긴 경우라면 기억력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집중하고 반복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하거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치매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나이에 비해 기억력 감퇴가 두드러지고 해가 지날수록 동년배들보다도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져요. 이런 경우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나이보다 빠르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뇌에 병이 생겨서예요. 뇌 질환이나 혹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질환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뇌 질환으로 기억력 감퇴가 되었다면 회복에 한계가 있어요. 회복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신체 질환인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네네. 회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그 원인을 잘 알아야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알츠하이머 병하고 치매하고는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뇌 질환이에요. 치매 환자의 약 70% 정도는 알츠하이머 병이 그 원인이고요. 나머지 30%가 다른 원인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명칭은 1907년 이를 최초로 발견한 독일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이름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럼 이제 대다수 치매 환자분들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 70%니까 그죠? 네. 그 증상은 어떻습니까? 알츠하이머 병의 증상. 알츠하이머 병은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두어도 메모한 사실조차 있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이때 옆에서 힌트를 주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
최근 기억력의 일부가 저하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죠? 그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 치매 안심센터에 상담하는 분들 중에 치매 어르신들께서 아주 예전에 20, 30년 전에 겪은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우, 또는 뭐 최근 기억이 좀 안 좋아지셨어도 가족분들이 치매를 이제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알츠하이머 병은 처음에는 최근 기억력 저하를 보이다가 네. 이후에 장기 기억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악화가 되어서 점차 과거의 기억들도 잊게 되죠. 자신에 관한 오래된 기억이나 곁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잊게 됩니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제가 지난주 등산을 갔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옆 벤치에서 우연찮게 아주머니 세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 이상해졌어. 지난주에 청소할 때 걸레 대신 물티슈 사용해라고 잔뜩 사갔는데 글쎄 어제 가보니까 거실에 물티슈를 다 펴고 말리고 있잖아. 제가 볼 때는 이 시어머님이 아마도 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시어머니가 그냥 일반 티슈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물티슈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려 휴지가 축축해서 말리느라고 나름 수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었는데 주제 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니 옆에서 걱정은 돼가지고 치매 검사 좀 받아보라 그러면 또 그분 입장에서는 좀 기분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혹시나 그분이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기 빨리 어머님이 치매 선별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모시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력 저하 외에 다른 증상도 있습니까? 기억력 외에 다른 뇌의 기능들도 서서히 손상해요. 그래서 날짜 감각이나 공간 감각도 조금씩 함께 잃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도나 날짜 정도만 혼동하다가 네네. 몇 년이 지나면 계절조차 인식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가끔 중증 치매 환자들이 여름인데도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계절 감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장소의 경우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는 곳에서 헤매다가 점차 익숙한 곳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심해면 집에 나갔다가 제대로 집을 찾아오지도 못하고 실내에서도 헤매게 돼요. 네네.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어르신이 일찍 상처하고 평생 시장에서 일하고 돈 벌어서 자식 키우느라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 네. 평생을 집과 시장, 교회만 왔다 갔다 집 근처에서만 지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서 어버이날 행사에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글쎄 여행 간 그곳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일행을. 어허. 그래서 교회 담당자가 막 실종 신고도 해서 겨우 찾아서 그 여행이 중단되고 그냥 단체가 그냥 아쉽게도 그냥 돌아왔다고 해요. 이후에 교회 담당자가 가족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라고 권유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미 많이 진행된 치매라고 했다고 합니다. 즉 평상시에는 매일 다녔던 익숙한 장소 집 근처에서는 괜찮다가 익숙하지 않은 그 여행지에 가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평소 본인이나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은 판단력 저하나 성격 변화도 서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 기억을 거의 잃었을 쯤 해서 네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전보다도 뭔가 많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실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증상이 서서히 발병하고 서서히 악화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유병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략 증상이 발현한부터 진단까지 한 2, 3년이 걸리고요. 네. 진단으로부터 요양시설에 머무르게 되는 기간은 3 내지 6년.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사망까지 한 3년 정도로 총 유병 기간은 대략 9년에서 12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왕이면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아예 그냥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일단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앞서 그 치매 환자의 30% 정도는 알츠하이머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진단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알츠하이머병하고는 어떤 부분들이 다릅니까? 비알츠하이머병으로는 레비소제병, 픽병,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뇌졸중, 또 영양결핍, 뇌의 염증, 두부 손상 등 수십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네. 정상으로는 우울증, 또 의욕 저하, 성격의 변화, 손떨림, 거동 불편, 환시 등 원인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납니다. 네. 그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최근 기억력 저하되어 보여도 네. 힌트를 주거나 또 시간을 주면 기억을 또 잘 해내기도 해요. 또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익숙한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착각을 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 병이 한참 진행되면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그제서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같이 사는 가족 입장에서는 그 노화에 의한 기억력 저하냐 이런 거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어요, 그죠? 네. 늘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조기 검진 받아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좋죠. 네. 네. 특히 치매 발병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 즉 나이가 60세 이상이신 분이나 네네. 또 치매 가족력 있는 분,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분, 아니면 두부 손상 병력이 있는 분. 만약에 이런 분들이 기억력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면 반드시 조기에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그 적기 치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자 방송 듣는 분들 집중하세요. 치매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치매 진단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일부 대형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죠. 들죠. 어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돈 드는 거잖아요. 네. 네. 현재 전국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선별 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 안심센터 그 협약병원이 있어요. 그 협약병원에서 2차, 3차 치매 검사를 진행이 됩니다. 이때 2, 3차 검사 비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네.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우리 가이드님이 아주 설명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주로 보건소 내에 설치가 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치매 안심센터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치매 위험도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에 그 치매 체크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검사 받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어른들은 또 이게 또 익숙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우리 가족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직접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방송. 오늘은 치매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치매로 인한 기억력 감퇴,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이드님,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첫 출연 어떠셨어요? 오늘 첫 출연 사실 우리 청취자님들과 만남이 네. 반갑긴 했지만 많이 떨렸어요. 미흡한 점이 많았을 텐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죠. 치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음 방송 많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가이드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한 달에 2번씩 여러분 찾아뵈려고 합니다. 치매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도 듣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
또 치매에 대한 궁금증 등 치매 관련 뭐든지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대구광역치매센터 메일 daegu@nid.or.kr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영어로 메일 주소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검색창에 대구광역치매센터 치면 그 안에 메일 주소가 더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알찬 지식과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아시죠?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